여의도 멘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름 특집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름 특집으로 뭐 하면 좋을까 하다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여행 어디 가지 이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남아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뭐 근처 휴양지는 이미 다 가봤고, 뭔가 좀 이색적이고 남다른 데를 가보자 이런 니즈도 높아졌고, 거기다가 단순히 즐기고 먹고 놀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학습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뭔가 그런 여행지가 어딜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워낙 해외에 뭐 출장으로도 많이 갔고 또 놀러도 많이 가다 보니까 저한테 많이 그걸 여쭤보시던데요. 그래서 이번에 여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안 가본 여행지 중에 한 곳에 대해서 면밀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아끼는 천재 동생, 한국인이 돼서 너무 반가운 든든한 동생 알파고 나왔습니다. 네, 높이 평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본인이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 진짜 아니야? 천재 아니에요. 예. 그 사이에 저 유튜브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식 램프 맞죠? 네, 알파고 지식 램프 14만. 제 콘텐츠들이 너무 비주류예요. 사람들이 좀 클릭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좀 약간 딥한 얘기들 많이 하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매니아 계층만 있는 거지 대중화가 안 된 건데, 뭐 이거는 대중화 시켜야 되나 아니면 이대로 계속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저도. 근데 형 같은 경우는 크게 도움 많이 받아요. 네. 왜냐하면 그 워낙 중동에 대해서 아주 딥다이브해서 네. 정확하게 설명해 주니까 나도 당연히 거기서 살던 사람이 네. 아니까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럴 때 혹시 알파고가 해놓은 게 있나 하면서 볼 때도 있고, 오, 감사합니다. 정세 부분에 대해서 그 현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설명해 준 건 사실 많지 않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아주 큰 도움 받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전문성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덜 알려졌구나. 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우리 알파고님 오셨고요. 우리 알파고님의 지식 램프도 간간히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 이 정도 했으니까 네. 오늘 목표예요. 이제 여행 여름. 맞아. 어디 갈까요, 여름에 여행을?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이 중동을 알고 싶다, 중동의 본 모습을 보고 싶다 해서 여름에 중동을 여행 간다 그러면 어딜 가야 될까? 그러면 일단은 여름에는 중동 가시면 안 돼요. 왜냐면 날씨가. 아니, 여름에는 가지 말라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이유로 한번 가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런 날씨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구상 어디에도. 그 우리 이제 뭐 동남아라고 하잖아요. 여름에는 동남아 간다. 동남아 너무 덥고. 뭐 덥다. 뭐 동남아는 뭐 겨울에도 더워요. 근데 여름에는 사람을 좀 약간 지치가 하는 그 정도의 더움은 중동 말고는 없어요. 와. 이거는 얼마나 진짜 더워? 그거는 한번 경험하는 맛으로 가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냥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그러니까 이 말하면 동남아도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라면 동남아에서 아마 그런 경험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며칠 이후에 쿠베이트 갈 건데요. 특히 쿠베이트에 있는 애들이 그런 영상을 만들고 올려요. 그 프라이팬을 밖에 넣어요. 다음에는 오븐 이후에 가서 계란을 넣는데 그 프라이팬 위에서 계란 프라이 됩니다. 익는 거야 그냥? 네. 그냥 바깥에 놓기만 했는데도? 네. 와. 저는 예를 들면 또 지난주 아스완에 있었어요. 이집트 아스완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매니아들 아시겠지만 아부 신발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거대 이집트 신전이 있거든요. 아부 신발. 그 이집트 관광지를 홍보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한국은 거구나. 석굴암이라면 거긴 아부 신발이에요. 왜냐면 개념 똑같아요. 그 산에다가 그러니까 조각을 해가지고 산 안에다가 뚫어서 만들어진 신전이거든요. 근데 거기 갔었는데 불과 일주일 전이에요. 47도. 근데 체감도는 53도였어요. 그렇겠지. 거기 그냥 찜질방. 그냥 밖에 돌아다니는 세상에 찜질방이에요. 이런 온도는 딴 데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약간 피해야 되는데. 근데 중동의 더위는 네. 동남아의 더위와 좀 결이 다르다고 난 알고 있거든. 나도 완전히 많이 갔을 달라요. 때 네. 건조한 더위다 보니까, 나는 동남아는 좀 습하잖아, 더우면서. 난 그래서 동남아가 더 힘들고 중동은 건조하니까. 선배님 정확한 지적인데 중동 어디예요? 예를 들면 내륙이라면 맞아요. 건조한 더움이니까 문제가 아닌데, 근데 두바이라든가 아부다비라든가 카타르라든가 그 골프 국가들은 딱 그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습함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 동남아보다 심각해요. 저도 여름에는 동남아 간 적이 있는 사람인데, 동남아에 있는 더위하고 지금에 가면 뭐 쿠베이트에 있는 더위하고 두바이에 있는 더위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야, 어느 정도면 눈 앞에가 휘어져 있다니까요.
그 투명하게 보지 못해요. 그게 막 이게 막 저 뭐지 열기 때문에 여기 휘는 거 그거. 진짜예요. 이때는 차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도로인데 도로가 왠지 물이 이렇게 되니까 젖어 보이거든요. 왠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물 위에다가 이제 그 도로 위에다가 물이 남잖아요. 그런 걸로 보이고 있는 건 작시 현상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렇게 보여요. 사실은 건조한데. 마치 신기루 보는 거랑 똑같구나. 맞아요. 저 그런 더위를 동남아에다 갔는데 안 느꼈거든요. 그 골프 국가들만 그래요. 뭐 물론 이제 사막에 가시면 사막은 안 그럴 거예요. 왜냐면 건조하니까. 근데 바닷가 국가들은 안 그래요. 그렇구나. 네. 요 기간을 뭐 피해서 간다고 하면 네. 약간 그럼 요 기간이라는 게 언제부터 언제를 좀 피하는 게 중동 국가는 좋아요? 일단 뭐 6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초를 이렇게 잘라서. 네. 6월 말부터 9월 초를 피해서. 네. 그래도 가셔도 돼요. 저는 뭐라고 해야 돼? 그 여행이라면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장점이 있어요. 지금 가시면 비수기 기간이다 보니까 중동이 비수기구나. 가격이 거의 뭐 100에서 20으로 떨어져요. 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그 수박처럼 생긴 그 저 호텔 7성급 있잖아요. 호텔. 네. 7성급 호텔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5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1박에 150만 원? 네. 와. 보통 아시잖아요. 알지. 몇백만 원인데 알지. 몇백만 원인데 지금은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형 거기서 커피만 먹으러 가봤거든. 몇십만 원일 텐데. 몇십만 원인데 한번 구경이나 가보려고. 네. 그런데 내가 몰랐어. 나는 그냥 딱 택시 내려서 커피 마시러 갔는데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약을 해야 되더만. 그렇죠. 커피 마시는 것도 예약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세계 탑급 VIP들만 거기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그 부르즈알아랍 옆에 가시면 두바이에서 그 팔 주메이라 있잖아요. 알지. 인공섬. 인공섬. 이제 거기 끝에는 아틀란티스라는 호텔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텔도 부르즈알아랍만큼 아마 부르즈알아랍 다음에 제일 비싼 호텔이었는데 지금 그 호텔은 한 45만 원으로 가실 수가 있어요. 45만 원? 보통 그 원래는 뭐 150하고 250 사이인데 45만 원으로 지금 가실 수 있어요. 거기 있는 이제 워터파크는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기록에 들어가는 워터파크이니까 그냥 워터파크 입장료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가시면 사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은 뭐 날씨가 그렇다고 치고 너무나 고급 호텔을 나는 좀 약간 사게 경험하겠다고 하면 이 시간 딱 그 시간이에요. 오히려 너무 더워서 중동에선 비수기니까 초고가 호텔에서 투숙하고 그런 거 체험해 보기에는 오히려 더 싸다. 네, 지금 그렇구나. 그 기간이에요. 좋네. 네. 이런 걸 알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중동을 이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카테고리를 좀 나눠보자고 이제 했는데. 유적지를 우리는 분리시켜야 됐는데요. 그 네. 역사 유적지. 그래서 중동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어떻게 분리시켜야 됐냐면 이슬람 이전, 이슬람 기간, 그리고 큰 현대화 이렇게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한 600년 때쯤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 1차 대전 이후로부터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했고 각각마다의 자기네 근현대사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 600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대까지에 있는 거를 하나의 통틀어서 하나의 기간으로 보셔도 되고 그때 이제 유적지들은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도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유럽을 가보시면 아실 텐데 유럽 도시들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일단 광장. 광장 앞에다가 성당. 이제 그 위주로 발전됐잖아요. 맞아. 이제 중동 도시들은 그렇진 않아요. 중동 도시들은 시장. 아니면 이슬람 사원. 그냥 주로 시장이에요. 특히 아랍 국가들은요 시장이에요. 시장. 근데 그 시장이라는 거는 메디나인데 사람들이 그걸 메카 메디나 그 사우디에 있는 성지로 헷갈리거든요. 사실 메디네이라는 단어는 도시예요. 그래서 모함메드 사도는 거기 가면서 거기 발전했기 때문에 이름을 메디나로 개명한 거지. 원래 옛날 이름이 야스립이었는데 메디나이라고 들으시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도시를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라는 의미니까 일반 명사. 예, 일반 명사에 모든 아랍 국가에서 메디나가 있어요.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구시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랍 국가에서 메디나가 있어요. 뭐 두바이에 돼 있어요, 모로코에 돼 있어요. 모로코 안에 이제 카사블랑카에 돼 있어요. 마라케시에 다 메디나가 있습니다. 그 메디나는 구시가지를 의미하는 거고 시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남대문 시장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그 600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900년대까지의 그 흐름을 보시면
새로운 도시가 개설되면 일단은 시장 하나. 왜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중동 국가들은 이제 중동 애들이 이제 사업꾼들이다 보니까 시장 중심적으로 도시를 발전시키고 그 시장 옆에다가 하나의 이제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그 이슬람 사원 주변에다가 이제 대학교들을 만들고 등등 이렇게 발전돼요. 근데 웬만한 도시 구도가 비슷하니까 이거는 이제 통틀어서 하나의 기간이고 그럼 그 이전이 뭐냐면 이제 이슬람 이전 기간인데 이슬람 이전 기간도 우리는 세 가지로 분리시키거든요. 세 가지로 어떻게 분리를 하냐면 로마 제국 이전, 로마 제국이 오기 전에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았잖아요. 그 원주민도 살았지만 문화유적지라는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그렇네.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 야, 그렇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더 최고네. 근데 찐 유적지예요. 거기 가보시면 이제 우리는 지구상에 살았다는 느낌이 사라지거든요. 맞아. 왜냐면 몇천 년 됐던 이제 유적지들이다 보니까 느낌 완전 다르고 그래서 그 시장을 노려서 그런지 사우디는 이번에 알룰라이라는 동네를 개발시켰거든요. 알룰라는 뭐냐면 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를 만들었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애들을 동시에 사우디 북부까지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비슷한 곳들이 사우디에 있었는데 사우디는 그건 이슬람 이전이니까 이단이다 해서 없앴어? 손을 안 대고 있었어요. 그냥 냅두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예쁘게 개발했거든요. 뭐가 좋으냐면 우리 지금 페트라에 가면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근데 거기 가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신비주의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피라미드도 물론 이제 기자 피라미드에 가야 돼요. 한번 봐야 되는데 작은 피라미드들도 있어요. 이집트에 있고 수단에도 있어요. 수단에도 있어? 왜냐면 예전에는 수단하고 이집트는 하나의 나라였어요. 오히려 수단은 이제 노예들이었잖아. 그래서 수단이란 단어가 뭔 말인지 아세요? 금 캐는 사람 뭐 노예 이런 뜻 아니야? 흑인들의 나라. 흑인들의 나라 뜻이야? 예. 거대 이집트 역사를 보시면 이제 이집트는 수단을 이제 누비안 애들을 먹었다가 다음에 누비안 애들이 쳐들어와서 이집트를 먹어요 한번. 다음에 이제 그 북방에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쳐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밀렸는데 밀린 애들이 수단에서 또 피라미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단 피라미드를 가보시면 날것의 맛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내전이 있으니까 좀 방문을 못 하는데 하여튼 이제 이슬람 이전에 있는 유적지들을 분리시키자면 일단은 진짜 현지인들의 생문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 로마 제국도 또 두 개로 갈려져요. 다신교 시절, 기독교 시절. 이제 다신교 시절을 보시면 주로 뭐 있어요? 극장 아니면 신전. 제일 큰 신전은 제 알기로는 레바논에 있었거든요. 레바논에? 네. 이제 그 로마 제국이 중동 아랍을 먹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아랍이 있다는 것도 물음표이긴 하지만 뭐 여튼 이제 중동을 먹었는데 제일 큰 신전을 제 알기로는 레바논을 만들어요. 그 정도로 이제 베니키아 문화권의 후계자이잖아요, 레바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남쪽에서는 레바논 위주로 거기를 이제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레바논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제일 큰 목욕탕도 제 알기로는 티니지에 있어요. 이제 카르타고 문명. 옛날 카르타고 문명. 그래서 그 티니지에 가시면 카르타고 애들의 유적지도 남았어요 하나. 물론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이 와서 카르타고를 좀 없앴는데 그래도 한두 개 정도는 남았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로마 제국의 일단 다신교 시절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신전들. 그리고 이제 목욕탕들 그리고 극장들. 그러면 다음에 뭐예요? 로마는 이제 기독교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남는 성당들이 있어요. 물론 거의 다 개조됐어요.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됐는데 기독교가 남았던 동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레바논,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 여기에는 그 시절 때 남았던 성당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대로 사람들이 예배를 해요. 아직도 미사를 올립니다. 아직도 기독교 사람들이? 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기독교예요. 그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 왜냐하면 수도는 이스탄불이었지만 콘스탄티나폴이죠. 기독교를 단합을 했어요. 처음에 그 로마 제국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신자들 어디 피해가요? 주로 외곽 지역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집트 기독교는 예전에는 제거였어요. 왜냐면 찐이었잖아요. 그렇겠네. 네.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수도권에도 이제 기독교가 발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튀르키예에서도 성모 마리아의 마지막 생가가 있어요. 제가 그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공부했거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제 이슬람 이전에 있는 시기를 이렇게 세 개를 이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원주민들의 유적지, 다음에는 다신교 로마 제국의 유적지, 다음에 이제 기독교 로마 제국의 유적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이 쳐들어오는데요. 다음에 이슬람이 시작하지만 이슬람이 처음엔 시작을 했을 때는 이제 주로 이슬람 사원. 근데 우리는 이슬람 사원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보이잖아요. 하나의 돔 있고 돔 옆에는 이제 하나의 기둥 있잖아요. 근데 이슬람이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이 사원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현지에 있는 종교 시설을 본받아서 이슬람 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비무슬림들이 봤을 때는 이슬람 사원은 거기서 거기 아니야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튼 튀르키예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은 정교회, 오르토독스, 기독교 성당들을 오락가에해서 만든 거고 오락가이에서 그 아랍은 따로 만들었고 그리고 마그립이라고 하는 동네 이제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에 있는 이슬람 사원들을 보시면 사각형이에요. 이슬람 사원도 동네에 따라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시장들, 그리고 이제 궁전들도 다르게 생긴 거고 시기별로 이렇게 여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근현대화 되면서 그 근현대화에 맞게 또 이제 유적지들이 생긴 거예요. 야, 생각해보니까 중동 그러면 단순히 이슬람 문명권만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네, 아니라 아니에요. 아주 고대 찬란한 문명도 볼 수 있고 다신교 시절의 로마, 그 다음에 기독교가 도입되고 난 뒤에 로마,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류사를 쭉 관추해 볼 수 있는 공간이 중동이네. 그렇죠. 야, 그 요르단만 가셔도 충분히 재미있게 많은 거를 공부하고 답사하고 맛있는 밥을 먹고 오실 수 있어요.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일단 중동을 갔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류사적인 탐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했는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게 전쟁. 치안, 전쟁. 이것도 지금 하나의 좀 약간 징기스인데 물론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지역적으로 확장되는 중인데요. 여기에도 영향을 받은 나라는 레바논. 그럼 끝이야? 끝이야? 어차피 우리 예멘 못 가잖아요. 예멘 못 가지. 예. 그럼 끝이에요? 뭐 요르단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렇네. 예. 일단 전쟁은 이 정도고. 근데 이제 전쟁 말고는 그 나라만의 치안 문제가 있잖아요. 일단은 한국인들이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건 좀 약간 아이러니한데 한국이 너무 지나치게 안전해. 치안이 좋은 나라이니까 일단 한국인은 이 대한민국의 국경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좀 약간 걱정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방심하고 가면 안 돼요. 이 나라가 너무 안전하니까. 여기 안전해. 우리 저 커피숍에서 자리 맡으려고 휴대폰 놓고 가잖아. 네. 중동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 중동은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두고 가는 데들도 있고 두고 가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설명을 해줘봐. 네. 일단은 왕국들 있잖아요. 그 GCC 국가들. 그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라든가 네. 쿠웨이트라든가 두바이 같은 아랍에미레이트. 네. 이제 사우디는 나라가 워낙 커요. 그리고 그 지역에 따라 사우디 좀 약간 달라요. 그 사우디 북부하고 사우디 중부하고 사우디 남부는 좀 약간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우디를 통틀어서 말하기엔 좀 약간 조심스러운데 근데 두바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오만이라든가 이거 진짜 치안이 한국보다 높아요. 오, 그래. 네. 특히 오만은 어떤 느낌이냐면 오만은 시아파도 아니고 수니파도 아니거든요. 극소수의 좀 특이한 정파이니까 그동안 항상 수니파하고 시아파 싸울 때는 중매 역할을 하고 미국하고 이란도 비밀 해동을 오만에서 하거든요. 오만 자체가 일단은 안전하고 이제 오만 뭐 나머지 나라 다 비슷해. 그런 나라들은 다 안전해요. 치안 문제가 없고 이집트라든가 이제 그런 좀 약간 유적지가 워낙 유명한 것들 거기서도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이 너무 많이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이 외국인들한테 우리는 바가지를 씌우면서 뭘 하자. 그래서 치안보다는 좀 약간 바가지 문제가 있어요. 바가지 문제. 예, 그리고 또 이거 이집트 얘기인데 도로에 문제가 있어요. 갑자기 차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인도 교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뭐 이집트도 만만치는 않아요.
그래서 좀 약간 운전 좀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차가 저 들어올 수도 있고 자전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말하는 거야? 예. 그 좀 교통 질서가 좀 문제들이 있어요. 치안은 동네마다 좀 다르고 물론 아주 절대 왕정 국가들은 괜찮은 지역이 꽤 있고 아니 뭐 절대 왕정 국가들은 한국보다 치안이 높아요. 더 좋다. 네. 오히려. 네. 이야. 자, 그러면 일단 전반적인 우리가 학습은 했어요. 네. 자,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는 게 좋을지 그것도 알려주셨고 가면 뭘 보게 되는지도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갈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의해야 될지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 그냥 첫 단추 아니면 첫 걸음 중동은 여기서부터 시작해봐. 나라 한두 개만 꼽아줘봐. 일단은 이제 중동 여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전반적인 걸 저는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던 것도 아닌데 이집트하고 두바이를 묶어서 해야 돼요. 이집트랑 두바이를. 예, 왜냐면 이집트에 가면서 이 중동의 역사를 한번 나열로 봐야 돼요. 왜냐면 이집트에는 피라미드도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시대에서 남았던 기독교 성당들도 있죠. 그리고 이슬람이 와서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그 대학교들이 이슬람을 터뜨렸죠. 그래서 지금 이슬람에서 신학이라면 최고의 대학교는 알라자르 대학교인데 알라자르 대학교는 카이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역사를 시기별로 다 가득 차게 펼 수 있는 데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중동 그 자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라비아 반도 국가가 아니라 이집트가. 예. 그 역사적으로도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집트가 다스려 왔어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처음에 이제 중간 좀 이슬람이 나와서 좀 아라비아 반도는 중심이 됐지만 그 이후에 갈리프 국가들도 항상 이집트에다가 또 이렇게 의존하게 됐어요. 그 냉정 시기에서도 사우디 왕가가 제일 좀 약간 눈치 보고 두려웠던 나라는 이집트야. 자말 압둘 나스르 시기에 있었던 이집트였어요. 다음엔 이제 사우디는 그걸 이제 역전을 시켰는데 이집트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래서 일단 이집트를 가서 그 중동 아랍의 그 역사적 흐름을 쭉 보고 다음에 중동 아랍의 미래를 봐야 되잖아요. 그 미래는 두바이예요. 두바이. 왜냐면 두바이의 특징은 석유 이제 안 나와요. 두바이 경제의 2%는 이제 석유인데 그거는 이제 나와서 하는 석유 아니고 주변에서 나온 석유를 거기서 이제 다시 생산해서 파는 것도 2% 4%밖에 아니고 두바이 석유는 고갈된 거야? 끝났어요. 근데 이제 두바이는 지금 제일 잘 나간 중동 도시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여행하고 뭐 사막에 가서 이렇게 사막에서 그 모래를 던지고 사진 찍고 다음 낙타를 타서 그거만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아니면 부르즈 칼리파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부르즈 칼리파이잖아요. 아니면 이제 인공성 반주메리에 가서 거기서 사진 찍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니고 진짜 좀 약간 그 경제 성장을 보여주는 가이드로 제가 그걸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좀 약간 다소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같이 갔던 분들한테 다 하나씩 설명드렸거든요. 두바이가 어떻게 어느 날에 두바이가 됐는지. 왜냐하면 이분들은 처음에 60년대 이제 석유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담사를 하신 회사는 이거는 고갈될 거야. 이렇게 주변 나라들처럼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알고 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면 돈을 잘 써야 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답사하면서 보여줘야 돼요. 일단은 여기를 만들었다. 다음에 여기를 만들었다. 이 두 개를 통해서 이 두 개를 만들면서 나왔던 돈으로 저걸 했다. 다음에 이걸 했다 하면서 쭉쭉 보여주면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인어른한테 처음에는 시범 삼아 해줬거든요. 저 장인어른 아들 같이 갔어요, 셋이.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 하루 안에. 이제 아버님 일단 그 당시에 국왕이 이렇게 있고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지금 왕의 형이 왕이었지만 지금 왕이 그 당시에 왕세자로서 거의 신세였고 다음에 이런 거 했다. 현장을 보여주면서 했는데 아버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야 예의상 여기 다시 한번 와야겠다. 진짜 물을 유로 만든 사람이네. 이야. 여러분 중동 여행을 특이하고 싶으시면 제가 두 가지 제안할게요. 하나는 사우디. 알울라 무조건 가보세요. 그분들이 뭐가 똑똑하냐면 알울라도 개발시키고 지금 현재 아랍 사람들의 모습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동네를 같이 개발시켰는데
너무 좋았어요. 제가 독보원 25시에다가 영상 많이 찍어주거든요. 제가 그동안 했던 여행들 중에서 그 사우디 여행이 너무 좋았고요. 그거 하나. 그리고 오만이 너무 좋았어요. 오만은 사실 두바이처럼 볼만한 건 없던데. 자, 오만의 특징이 뭐냐면 높은 건물 하나도 없어. 없어요. 일부러 그래요. 아, 그래? 정통 아랍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높은 건물을 다 금지해요. 아, 금지시킨 거야. 모든 건물들의 색깔은 하얀색이거나 맞아. 아니면 옅은 색이에요. 살색. 그렇지 아니면 살색. 오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 트레킹 코스들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나라들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랍에미레이트도 그 알라인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우리 박영루 선수가 뛰고 있는 축구팀의 도시인데요. 알아인. 알라인에서 그런 걸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좀 약간 도시로부터 살짝 멀거든요. 오만에서 수도 모스코스로부터 한 1시간 반 거리에는 너무나 좋은 트레킹 코스 있어요. 그 트레킹 코스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뒤돌아가는 길에는 싱크홀이 있거든요. 그 싱크홀 안에서도 딱딱피쉬들이 있어요. 와서 그 발에 있는 깍지를 먹어요. 이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모스코트에서도 배 투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노을을 보면서. 물론 현지인 아랍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지은 수많은 요새들이 있고 이런 좀 약간 특이한 여행이 오만에서 가능해요. 그렇구만. 하여튼 여러분 오늘 여름 특집으로 너무 제가 무거운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냥 여행에 대해서 중동 여행을 어떻게 가면 좋을까 궁금하실 것 같았는데 오늘 아주 꿀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